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섬 프리어 하노이 원장 정인영입니다. 매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입시를 치르면서요, 저희 어머님들을 만나 뵈면요, 잘못된 입시 정보로 아이들이 안 해도 되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경우를 매년 봐요. 일단 그린섬 프리어는요, 다른 미술학원하고 다르게요, 다른 미술, 입시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파트가 따로 없어요. 저희 그린섬은 재외국민 파트가 따로 있고, 본원 원장님께서는 재외국민 분야에서 20년 넘게 재외국민만 다루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전문가세요. 안녕하세요. 그린섬 프리어 박승욱 원장이고요. 그리고 정인영 원장님께서 저희 프리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설명을 다니면서 하노이 정도는, 하노이, 호치민, 인도네시아 그 정도는 제가 학원 설명 굳이 안 드리고 합격생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3년 특례 애들, 10년 특례 애들 대학 잘 가고 있고, 면접도 포트폴리오 경향성도 잘 진행제점 덕분에 저희는 대학을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그리고 대학 가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오늘 안내를 드리고요. 요강은 이제 아직 안 나왔을 시기고, 요강에 앞서서 이제 4월 달쯤 되면 입시 경향이라고 해서, 입시 주요 방향성이라고 해서 25학번 학생들 말고 26학번이 될 학생들을 위한 발표가 먼저 돼요. 그건 이제 국내 대학을 쓰면서 해외 대학 병행하지 않고 국내 대학만 쓰는 학생들이 지원이 너무 적게 되니까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현장 면접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 없죠. 홍대 세종이 면접이 폐지되고 영어 폐지됐죠. 면접 영어 폐지되면서 작년에 하노이도 그랬겠지만 전체적으로 미술하는 애들이 홍대 세종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거 이따 말씀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현장 실기 서울대가 부활해서 오늘은 서울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포트폴리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3, 고1 정도는 내가 서울대를 갈 거다 하면은 20페이지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될 때예요. 이제 서울대는. 그간의 서울대랑 조금 바뀌었고요. 입시 진행 일정 안내 드리면 고1이다. 요 학생들 모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요때부터예요. 겨울방학부터. 그러니까 내가 요때가 되면은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요사항 체크해야 되고 입국 안내 공지 제가 드리죠. 그 공지 봐야겠구나 하면서 입시 일정대로 학교 들어가서 다녀서 영어를 못해요.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국어 공부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영어로 1단계를 보지만 디자인학부 이외에 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 80점 이상 가져오면 되는데 무너져서 그쪽에도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 건대 합격률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애가 국어를 좀 싫어한다. 그래도 저학년이면 국어 같이 시키시면 되고, 대신 서류 이런 집필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만 딱 가지고 오면은 적어도 홍국권 고 숙대까지 그 정도 라인에서는 합격을 해요. 추가 합격 발표 났을 때까지 보면은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서 선생님 저 인서울만 할래요 이러면서 오는 애들은 없어요. 다들 어머님들 홍국권만 생각하시지. 그리고 12년 특례시면 스카이 아니면은 요새는 연대도 그렇게 잘 가고 고대도 그렇게 잘 가요. 홍대 국민대. 네. 홍대 국민대보다 오히려 고대를 선호하시거나 연대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홍대 꼭 국민대 붙어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상위권 대학 입시고요. 서울대학교 4명 합격, 4명 합격, 1명, 2명. 네. 저 시절이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2년 특례 애들 보면은 제가 내신, GPA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저 점수는 저한테 전화로 상담 주시면서 아무 정보가 없이 우리 아이 서울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그런 어머님들께 드리는 가이드예요. 사실 저것보다 점수 낮은 애들도 너무 많이 붙었고요. 제가 이후에 오늘은 성적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붙는 아이들은 낮은 성적에 좋은 포트폴리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덜컥 우리 애 이런 상황인데 될까요? 물을 때는 제가 여기에 보시면 미대 아닌 학교들 제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대 이런 데 교차 지원 많이 하시고, 미대에서 12년 특례 어머님들께서 만족하시는 학교가 없죠. 건대까지도 쓰기 힘들어 하세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년 특례 지원 세팅 요 자료는 어머님들께 들어간 것 같아요. 폰만 다른 채로 들어갔고, 여기서 요 내용 밑줄 친 학교들, 이쪽 오른쪽에 밑줄 친 거, 이쪽에 밑줄 친 거는 면접 있는 학교들. 서울대 아마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손, 얼굴, 인체, 시간, 사람
이런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뭐 예전처럼 동양애미 뭐 막 이런 어려운 거 오방색 막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우리 12년 특례 아이들. 예. 부분 미완성도 해요. 3시간 안에 미완성에도 합격하기도 하는데 다만 형태는 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포트폴리오가 다 형태나 이런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라 비교가 되는 현장 실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걸 계속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보셨던 애일 거예요. 한국어는 6급을 받았었고요. 토플도 보면 여기 100이죠. 100점. 1차 통과를 저점수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못했어요. 학력 활동사항 10개를 그래도 좀 잘 구성해서 낸 친구예요. 얘가 제일 폼이 너무 같아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가 그런 정도의 학교는 아니에요. 폼이 같아서 어려워하는 학교는 다 같네. 막 이렇게 대충 보는. 다른 활동이 없네. 이렇게 보는 학교는 아니고. 면접할 때도 교수님이랑 그 대화가 좀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같이 포트폴리오 냈던 이 정도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떨어뜨리면 안 되는 친구들 3.99 이런 친구들 오면 저도 반갑지가 않죠. 근데 얘도 보면은 아이비는 43점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한 거 보면은 아트클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돼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해야 돼요 해서 활동사항을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도 돼요. 결국 내가 어떤 걸 하던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서울대가 일본이 참 잘 붙어요. 그리고 이 점수가 이 아랫게 석차거든요. 이런 정도 점수로도 붙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뭔지 모르겠는데 잘한다는 편견이 있나 봐요. 얘는 영어 없죠. 일본 애들 영어 못해요. 영어 없죠. 학교 성적도 이거죠.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하나 있었고, 뭐 일본어 능력 있고, 그걸로 합격이 안 된 친구 건데 한번 여기 다 A죠. 삐삐삐삐 이 정도 섞여 있고, 아까 걔가 4355였나? 잘했죠. 잘했어요. 12년 특례 아이가 해외에서 이 정도 하기 쉽지 않은데 제일 없어야 되는 거 호랑이. 이런 그림 너무 많은 그림이죠. 제가 정말 여기서도 그 하노이에서도 이미 고학년이 된 학생 중에 한 명이 예전에 누런색 호랑이를 그리고 자꾸 서울대를 가겠다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이 호랑이로는 서울대를 갈 수 없다 그랬더니 학원을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줘서 얘를 서울대를 붙여주기를 원하는 학원으로 찾아가시죠. 1:1 학원. 막 이런데 10명 소수정예 학원. 늘상 말씀드리지만 소수정예 학원이 소수정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오니까 소수정예가 되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1:1 하고 있어요. 1:3도 해요. 학생 하나인데 선생님 3명씩도 수업해요. 애들이 지금 없으니까 다 나가 있으니까. 그런 학원에 소수정예 우리는 1:1 하는다는 학원에 100명 갖다 주면 100명 가르쳐요. 없으니까 내가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이것뿐이야. 돈으로 다 학원을 채워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모든 걸 혹사시키죠. 그래서 애매한 토플과 애매한 내신과 다 같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막 받아요. 그리고 모든 어머님의 비용을 2학년, 3학년 때 다 쓰시고 지쳐서 한국에 오세요. 내신만 잘 받아서도 가니까 다른 걸 하니라고 내신을 깎아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신이 잘 잡힌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니까 토플 점수 더 올려볼까? 시간이 되니까 이것 좀 더 해볼까? 그 정도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했고요. 다 보셨던 포트폴리오예요. 이 친구가 이제 고대랑 아까 중국에서 왔던 친구거든요. 고대랑 국민대를 같이 지원을 해서 국민대 공간 디자인과 지원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생각하는 연습. 그게 안 될 때는 책이라도 읽어라. 어렵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갔던 친구. 자기 사진에다가 이렇게 곰으로 밀어가지고 진짜 곰인형 갖다가 막 하나로 영국 이국하면은 고민 많으신 게 영국 이국을 하면은 서류 전형에서 밀릴까봐 한국 학교 다니면 국제학교보다 밀릴까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 학교 애들도 꽤나 잘 붙고요. 그리고 영국 이국한 애들의 서류로도 상위권 학교들 고대나 뭐 이런 학교들 그리고 서류 보는 학교들 그런데 잘 붙어요. 그리고 서울여대나 덕성여대 이런 데도 영국 이국해서도 그 서류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뒤에 나올 고대 다닌 친구도 4등급 5등급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합격을 했어요.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아직 서류를 본 느낌이 없어요. 근데 모든 면접하는 학교들, 특히 동덕여대가 면접을 지금은 안 보지만 동덕여대가 면접에 학생들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들이 아이들 성적 여러 번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국민대학교는 지금까지는 단 일체 안 받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서류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해에 불쑥 면접장에 학생이 들어왔다 나간 다음에 서류를 보고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거는 입시를 좀 더 진행해봐야 감이 나올 것 같고요. 고려대 붙기 어려운 학교니까 제가 고대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한된 인원을 회화를 포함한 회화 도예까지 포함되어 있나? 회화와 공예가 포함된 학부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1, 2학년 때 교육을 거의 교양 수업 정도로밖에 스쳐 지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대가 붙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홍대 국민대보다 뛰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국민대 자동차 운송 예비 1번이고요. 디자인 조형학부 합격했고 홍대 디자인학부 합격했고요. 얘도 영어를 꽤 잘했고 아직 고대랑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운송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이렇게 렌더링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가도 괜찮고 전공성이 조금 더 살려도 돼요. 전공성을 살려서 만들어도 되는 학과가 자동차랑 의상 디자인이랑 도예 정도? 금속은 그런 거 아예 없어도 돼요. 근데 과기대 갔다 오면 좀 후회 없이 면접하는 느낌. 고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면접이 들어가고. 이게 강단이에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대학을 가는데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7, 8, 90을 버리는 거는 이거는 강단이에요. 이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라도 해서 끼워 넣어요. 근데 뭐라도 해서 끼워 넣느니 빈 게 나아요. 벽화봉사한 거 막 이런 거 끼워 넣느니 없는 게 나은 게 있어요. 상도 보시면 그냥 성적 우수상, 교과 우수상밖에 없어요.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붙은 친구고 영어 시험 정말 너무너무 쉽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거의 만점이고 작년만 조금 어려웠고요. 그 전년 다 그냥 과연 이 학교가 영어를 유지하고 싶은 학교인가 싶을 만큼 애들이 만점자가 많아요. 지필학원에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년도 시험 문제랑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봐요. 그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전년에 홍대 붙었던 애가 이 시기에 몇 점을 받았는지, 전년에 홍대 디자인학부 최종 붙은 애가 이 시기에 40점을 받았다. 근데 얘가 이 시기에 20점을 받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상영 못하고 들어가서 면접장에서 교수님 저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이해 못했는데 대충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자기 포트폴리오 잘 설명하고 나오면 국민대학교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홍대 심층 면접 문제 이렇게 해서 가장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내가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왔습니다 하고 학원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리서치를 하죠.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못 그렸어요. 요거 홍대 기출문제는요. 홍대 자료실에 다 있어요. 인체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심지어 동일한 대상의 이미지로도 다비치도 나왔고요. 벌써 다비치상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어요. 기출문제만 잘 봐도 사실은 면접장에 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까맣고 그리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 나쁜 재료로 좋지 않은 재료로 좀 그려보니 연습도 해서 보내니까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과정. 12년 특례는 그냥 내신 관리 적당히 잘하고 서울대 볼 거면은 그거 플러스 알파를 그리고 3년 특례는 국어 영어 지필하시고 저학년들이면 특히 조금 더 빨리 하시면 입시 때 마음이 더 편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입학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다가 저랑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입시 보는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여름마다 가끔씩 이렇게 뵙고요. 그리고 입시비오는 당해년도 겨울부터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안 됐다. 포트폴리오가 뭐 50% 사실 지필을 조금 놓치더라도 이번 겨울에 풀타임을 해서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해서 많이 끝내놔야 내년 상반기가 편해요. 모의고사 문제가 지필학원에서 방출이 제일 많이 되는 때가 5월, 7월 초 그때거든요. 중요한 문제 그때 다 나와요. 근데 그때 실기한이라고 지필학원 못 다니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 5월, 6월부터 막 미리 출력하실 필요도 없고요. 6월 말 되면 출력하면 되고요. 6월 중순 넘어가면 촬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원장님께서 포트폴리오 촬영해서 한국 가 그러죠.
그러면은 촬영 데이터 안 주시고 보내시잖아요. 그럼 막 한국에 오셔서 발을 동동동동 부르세요. 근데 안 받아도 되니까. 강남이 좋아서 강남으로 가고 홍대가 좋아서 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지필학원이 많기 때문에 3년 특례 애들이 강남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지필을 안 하는 애들은 홍대로 오는 게 더 편하죠. 네, 그리고 집값 면접 수업도 이제 홍대는 그래도 아침 수업이 없어요. 애들의 지필고사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후에 나와서 편안하게 입시를 하면 돼요. 그대로는 아닌데 포트폴리오가 안 된 채로 이 면접을 들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 된 다음에 6월에 충실히 면접 수업 6월, 7월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약간 브레이크 있는 동안 제가 또 있을 거니까 간단한 문의를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저희 강남 전임 선생님이랑 홍대 전임 선생님 소개 한번 드릴게요. 강남에 홍대에 바로 오시면 재원생들 기존에 다니셨던 학생들은 저랑 상담 안 하고 교실로 바로 들어가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학원에 와서 밝고 따뜻하고 노랗고 촉촉한 그림, 그런 그림이 좋다고 그런 선생님들 오셨어요. 강남 오웅진 전임 선생님이세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뵀던 차은우 선생님이시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학생들 관리를 다 하실 거고 카톡방에도 홍대로 오시는 분은 차은우 선생님, 강남으로 오시는 분은 오쌤 이렇게 저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문의 주시면 돼요. 네, 이상 저는 마치고요. 원장님 또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